비는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멈추지 않은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성 위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공기를 두껍게 만들고 횃불의 불꽃은 위로 오르지 못한 채 눌린다. 성벽 위를 따라 순찰하던 병사가 발을 멈춘다. 갑옷 틈으로 물이 스며들고 발밑의 돌 사이에서 진동이 느껴진다. 강물이 넘치는 소리가 아니라 땅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다. 병사는 아래를 내려다보지만 빗물에 가려 윤곽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성벽 아래 둔치 쪽에서 물결이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반복된다. 성 안에서도 우물의 수위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배수로 입구에서 흙탕물이 역류하며 넘친다. 아직 경보는 울리지 않았지만 이미 도성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둔치나루의 말뚝이 흔들린다. 물에 잠긴 밧줄이 팽팽해졌다가 천이 찢어지듯 풀린다. 묶여있던 배가 옆배를 세게 치고 다시 방향을 잃는다. 사공이 노를 잡아당기며 배를 붙들려 하지만 손잡이에 물이 차 미끄러진다. 배는 곧바로 강의 중심 쪽으로 밀려가고 다른 배 하나가 그 뒤를 따른다. 물살에 부딪힌 배의 옆판이 갈라지며 물이 안으로 쏟아진다. 나루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밧줄을 붙잡으려다 포기하고 뒤로 물러선다. 둔치의 흙이 발밑에서 무너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나루가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는다. 새벽이 되어도 어둠은 걷히지 않는다. 하늘은 눌린 채 풀리지 않고 강변의 흙은 층층이 미끄러져 내려간다. 어제까지 사람이 오가던 길은 이미 물 아래로 잠겼고 물은 낮은 곳을 찾아 스스로의 길을 만든다. 둔치의 윤곽이 흐려지고 나무 뿌리가 드러난 채 떠밀려 나온다. 물속에서 돌이 굴러가며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진다. 성 밖의 밭과 집터가 구분 없이 하나의 흐름으로 묶이고 그 위를 떠다니는 나무 조각과 부서진 기물이 물의 방향을 드러낸다. 새벽 종소리는 울리지 않는다. 소리가 울려도 물소리에 묻혀 닿지 않는다. 시장의 천막이 먼저 무너진다. 지지대가 빠지고 덮개가 물에 잠긴다. 좌판 위에 쌓여있던 물건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서로 부딪힌다. 곡물 자루 하나가 터지자 물 위로 곡식이 퍼진다. 그것을 건지려는 손이 뻗지만 곡식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간다. 생선통이 뒤집히며 비린 물이 섞이고 나무 상자가 부딪히며 깨진다. 장터의 통로는 이미 통로가 아니다. 물은 좌판과 좌판 사이를 가리지 않고 밀려들어 사람과 물건을 함께 떠밀어낸다. 상인들이 짐을 들고 움직이지만 물은 이미 허리까지 차 있다. 짐을 붙든 사람은 균형을 잃고 짐을 놓친 사람은 그대로 뒤로 밀린다. 서로 잡으려 하지만 손은 젖어 미끄럽고 발밑은 보이지 않는다. 한 사람이 넘어지자 그 뒤의 사람도 연쇄적으로 휘청거린다. 짐은 물 위를 떠다니며 다른 사람의 다리를 치고 그 충격에 또 다른 사람이 중심을 잃는다. 시장의 출구 쪽으로 몰리던 흐름은 더 이상 한 방향이 아니다. 물의 흐름이 사람의 움직임을 결정한다. 장터의 소리는 사라진다. 흥정도 고함도 없다. 남은 것은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천이 찢어지는 소리, 물이 벽과 바닥을 치는 소리뿐이다. 상점의 문짝이 떨어져 나가며 물에 휩쓸리고 바닥에 놓여있던 저울과 도구들이 함께 떠다닌다. 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모든 것을 덮는다. 시장은 더 이상 모이는 곳이 아니라 흩어지는 장소가 된다. 저지대 민가로 물이 밀려든다. 문턱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진다. 방 안으로 들어온 물이 가마솥을 밀고 장독을 넘어뜨린다. 안악은 아이를 들어올리고 남정네는 솥을 붙든 채 문 쪽으로 움직인다. 바닥에 깔린 돗자리가 떠오르며 발을 감싸고 문간의 나무틀이 물에 젖어 뒤틀린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던 소리는 어느 순간 끊긴다. 누구도 벽 너머의 상황을 알 수 없다. 노인은 장독을 끌어안고 이동하려 한다. 발밑에 흙이 무너지며 몸이 기운다. 손에서 힘이 빠지고 장독은 물에 떠오른다. 노인은 가까스로 벽을 더듬으며 몸을 세운다. 물은 이미 장단지를 넘었고 집안의 가구가 하나 둘 떠오른다. 노인은 장독을 놓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웃의 부름에 겨우 방향을 잡는다. 골목이 강처럼 변한다. 물은 원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가장 약한 담장을 밀고 들어와 새로운 흐름을 만든다. 한 집의 기둥이 먼저 꺾이고 이어서 옆집의 벽이 무너진다. 흙먼지가 물 위로 퍼지며 시야를 가린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손짓하지만 물의 흐름이 그 방향을 막는다. 사람들은 골목을 포기하고 더 높은 쪽으로 방향을 틀지만 그 길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사람들은 성문으로 몰려든다. 아이를 업은 사람, 짐을 머리에 인 사람, 빈손으로 뛰는 사람이 뒤섞인다. 문은 열려 있지만 안쪽도 이미 가득 차 있다. 문 앞에 바닥이 젖어 미끄러워지고 병사들은 사람들을 세우려 애쓴다. 그러나 뒤에서 밀려오는 물과 인파가 계속해서 압박한다. 병사가 외친다. 한 줄로 서라. 목소리는 젖은 공기 속에서 갈라진다. 사람들은 멈추려 하지만 뒤에서 밀려드는 물과 인파가 줄을 허문다. 아이를 안은 팔이 흔들리고 짐을 든 어깨가 서로 부딪힌다. 줄은 만들어지기도 전에 끊어진다. 누군가 넘어지고 그 위로 다른 사람이 쓰러진다. 손을 뻗지만 잡히지 않는다. 성문 앞은 통로가 아니라 막힘이 된다. 병사 둘이 달려와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물이 다리를 붙잡는다. 넘어졌던 사람은 간신히 일어나지만 다시 밀려온다. 성안 임시 수용지에 사람들이 모인다. 젖은 옷을 벗을 자리도 몸을 말릴 불도 없다. 기침 소리와 낮은 신음이 이어진다. 바닥은 이미 젖어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앉을 곳을 찾지 못한 채 서 있다. 횃불만이 밤을 버티듯 타오른다. 비는 계속 내린다. 성 안과 성 밖을 가르는 것은 벽이 아니라 물의 높이다. 도성은 아직 하나로 보이지만 움직임의 속도는 이미 달라졌다. 이때부터 같은 도성 안에서도 서로 다른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 풍납 토성 병영 마당에 젖은 갑옷이 걸린다. 갑옷 가죽은 물을 머금어 무겁게 늘어지고 철은 차갑게 식어 손에 붙는다. 병사들은 말없이 장비를 점검한다. 창 끝에서 물이 떨어지고 방패 안쪽에 고인 물이 기울 때마다 흘러내린다. 명단을 들고 있던 부관이 종이를 접었다 펴기를 반복한다. 빠진 이름이 늘어났고 새로 적힌 이름 옆에는 위치가 적히지 않는다. 병영 안팎으로 오가는 병사들의 동선이 엇갈리고 말이 메인 말뚝 근처의 흙이 질퍽하게 무너진다. 사방에서 보고가 끊이지 않는다. 하류 식량 창고가 침수되었습니다. 둔치 취락이 고립되었습니다. 마국간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도성 외곽으로부터 곡물 운반이 더 이상 불가합니다. 첫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보고가 이어진다. 보고를 적는 손이 종이를 눌러가며 글씨를 남기지만 종이조차도 이미 눅눅하다. 부관은 가급적 같은 말을 2번 적지 않으려 애쓰지만 안타까운 상황들은 반복된다. 병영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점점 가까워진다. 한 병사가 앞으로 나온다. 투구를 벗지 않은 채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한다. 가족이 성밖 저지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모두 죽습니다. 지휘관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를 막지 않는다. 대신 해당 병사의 무기를 다른 병사에게 넘긴다. 남은 병력은 빈자리를 메우며 배치를 다시 짠다. 이렇게 해서 경계선은 안쪽으로 조금씩 물러난다. 순찰대가 돌아온다. 종아리까지 진흙이 붙어 있고 장화 속에서 물이 쏟아진다. 성 밖으로 나가는 대부분 길들이 끊겼습니다. 위례 성은 이제 고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지도 위에서 순찰로가 그어졌던 선이 손으로 지워진다. 지휘관은 고개를 돌려 다음 명령을 준비한다. 이미 사용할 수 없는 길들은 명령에서 빠진다. 궁으로 들어온 대신들의 신발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진다. 벗을 여유가 없다. 바닥에 물이 고이고 그 위를 밟으며 자리를 잡는다. 펼친 문서에 먹이 번져 글자가 겹친다. 기록관이 재빨리 다른 종이를 내밀지만 그것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안다. 대신들의 시선은 문서보다 지도에 더 오래 머문다.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모두들 우왕좌왕한다. 수의표가 탁자 위에 놓인다. 수치는 이미 위례 성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높은 지역에 위치한 삼성 토성만이 나름 건재하지만 그곳도 지하수로의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대신 하나가 낮게 말한다. 이제 계산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대신이 수의표를 돌려보며 고개를 젓는다. 표 위의 선은 더 이상 미래를 설명하지 못한다. 현재만 겨우 따라간다. 상류에 위치한 제방들의 붕괴 보고가 이어진다. 지도 위에 표시가 늘어나며 서로 이어진다. 붉은 먹으로 찍힌 점들이 선으로 변한다. 그 선은 곧 도성 외곽을 감싼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계속되는 빗소리만 창을 두드린다. 누군가 묻는다. 수로를 더 열 수는 없습니까? 질문은 조심스럽지만 급하다. 즉시 답이 돌아온다. 그렇게 하면 중앙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말 뒤에 더 설명이 붙지 않는다. 모두가 중앙 수로의 의미를 알고 있다. 그곳이 무너지면 회복은 없다. 기술자들이 심장실로 내려간다. 계단은 이미 흥건하게 젖어 있고 벽을 타고 물방울이 떨어진다. 석벽 안쪽에서 낮은 울림이 이어진다. 금속 장치가 미세하게 떤다. 물은 보이지 않지만 압력은 손바닥으로 느껴진다. 장치 옆에 표시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린다. 이 상태라면 지하수로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기술자가 계측을 다시 확인한다. 눈금 위에서 손이 잠시 멈춘다. 신호 간격이 불안정합니다. 다른 기술자가 다른 계측기를 들여다본다. 수치가 서로 맞지 않는다. 그 차이가 점점 커진다. 기록은 남기지만 계산은 의미를 잃는다. 이제 홍수가 허용 범위인가 아닌가 혹은 위기 예고 신호의 간격이 규칙적인가 불규칙적인가 하는 논쟁, 지난 며칠을 지새웠던 치열한 논쟁의 의미는 없어졌다. 이건 분명한 미증유의 대홍수이다. 이제는 오래전부터 위례성에 전해져온 비상계획에 따라 움직일 때이다. 그리고 그 출발은 왕의 결정이어야만 했다. 다른 기술자가 말을 잇는다. 지하수로에서도 역류가 시작되면 중앙수로부터 붕괴됩니다. 그는 말을 멈춘 뒤 장치를 한 번 더 확인한다.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다시 확인하는 동작이다. 장치의 진동이 이전보다 분명해진다. 누구도 이제 묻지 않는다. 이건 미증유의 대홍수가 맞다. 위례성이 버틸 수 있는 허용 한도를 한참 벗어난 규모이다. 이젠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아니, 이미 생각할 시간조차 없다. 그래서 선조들이 위례성을 세울 당시부터 비상계획을 만들어둔 것이 아닌가. 이젠 그대로 따를 뿐이다. 심장실 문 앞에 당도했지만 모두 멈춘다. 문은 닫혀있지만 아직 봉인되지 않았다. 잠금과 열림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사실만 남는다. 기술자들은 서로를 보지 않는다. 이건 우리의 판단이 아니다. 선택은 위에서 내려와야 한다. 기술자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만 심장실을 잠그거나 계속 열어둘 수 있다. 드디어 왕에게 최후 보고가 전달된다. 젖은 문서를 받는 손이 종이를 조심스럽게 받친다. 전하, 이제 마지막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은 짧다. 왕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질문도 지시도 없다. 그래,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왕이 창가로 간다. 빗속에서도 도성의 일부 불빛들은 꺼지지 않는다. 성 안쪽의 불빛과 바깥쪽의 불빛이 다르게 흔들린다. 살아있는 모두가 깨어있을 것이다. 아직은 백제의 도성, 위례성은 살아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생존은 하나의 선택에 매달려 있다. 잠궈야 한다. 미리 선택된 왕족과 대신 기술자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왕이 탁자로 돌아온다. 굳이 젖은 기록을 들지 않는다. 두 묶음의 기록 옆.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공간을 오래 바라본다. 방 안에는 발소리도 숨소리도 없다. 문 밖에서만 대신들의 이동 소리가 간헐적으로 스칠 뿐이다. 그나마 이미 일부는 자리를 비웠다. 남은 자들은 말없이 대기한다. 왕의 손이 미세하게 떤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인다. 심장실을 잠가라. 비상계획에 따라 명단에 등재된 이들에게 즉각 통보하고 1시각 이내로 도성을 떠나라 명령하라. 결코 예외는 없어야 할 것이다.
심장실이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이 짧음을 잊지 말라. 왕의 짧은 말이지만 그 말은 도성 전체의 흐름과 백제의 운명을 바꿀 것이었다. 명령은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전달은 즉시 이루어질 것이었다. 문 밖에서 누군가 방향을 틀고 다른 누군가는 바쁘게 반대쪽으로 움직인다. 드디어 심장실에 신호가 내려간다. 성문이 움직이며 금속이 맞물린다. 낮은 마찰음이 길게 이어지고 장치의 진동이 한 박자 늦춰진다. 중앙 수로의 흐름이 줄어들며 벽을 타고 울림이 퍼진다. 봉인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아직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은 비상 계획에 따라 한치 어긋남 없이 진행될 것이었다. 지하수로가 단계적으로 닫힌다. 중앙의 흐름이 멈추자 막힌 물이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한다. 성 아래에서 둔탁한 울림이 연속으로 전달된다. 이때부터 잠시 시간이 생긴다. 길지 않지만 계산 가능한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계획대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궁의 한쪽 회랑에서 인원들이 모여 있다. 백제 건국 이래 전해 내려온 비상 계획에 따라 이미 선발된 소수의 왕족과 몇몇 대신 기술자들이 별도의 비밀 통로로 이동한다. 이들조차도 이제 막 통보를 받았을 따름이다. 이들은 백제 왕조를 이어갈 최소한의 인력들이다. 지금은 너무도 부족한 숫자이지만 새 도읍에서 또 새로운 백성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삼성 토성에서 이미 선발된 정예병력들이 뒤따르며 이들을 지원할 것이었다. 횃불은 줄이고 발걸음은 맞춘다. 병사 둘이 앞을 서고 둘이 뒤를 막는다. 비상문은 열리자마자 닫힌다. 이들의 탈출구는 대홍수로부터 잠시 보호받는 유일한 길이다. 심장실을 잠근 것은 오직 이들에게 안전한 탈출의 시간을 벌어주고 비상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잠시 후면 이곳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심장실 잠금은 잠시, 그리고 일정 구간의 안전만 확보해 주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동은 역사 기록에 남지 않는다. 성 안쪽의 수위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병사들이 표식을 확인하고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심장실 봉인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성 안의 질서를 정비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 오로지 극소수의 왕족과 대신들, 기술자들의 이동에 쓰인다. 남은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갈 따름이다. 비밀 통로의 입구가 열리고 닫힌다. 바닥의 물은 얕고 벽은 젖어 있다. 이동은 빠르지만 소리는 낮다. 앞선 병사가 손짓으로 멈춤을 지시하고 뒤따르던 인원들이 간격을 조정한다. 이 통로는 오랫동안 쓰이지 않았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오직 오늘 하루를 위해 그동안 역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비밀 통로를 벗어나 성 밖으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인원들이 다시 나뉜다. 안전을 위한 분산이다. 일부는 남쪽 길로, 일부는 강을 피해 서쪽으로 방향을 튼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짐은 최소한이다. 오로지 남는 것은 기록이 아니라 생존이다. 이들 모두 조금 전에야 자신이 왕조를 이어갈 필수 요원으로 선발되었음을 알았고 가족과의 제대로 된 인사나 준비 없이 급히 도성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앞에 놓일 운명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도성에 남은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그 사이 하류에서는 물이 급격하게 몰린다. 심장실을 잠근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막힌 물이 자신의 흐름을 찾아 거칠게 분출하고 있다. 예상했던 바대로 그 피해는 민초들을 향하고 있다. 닫힌 중앙 수로를 피해 낮은 곳으로 물의 흐름이 집중된다. 민가와 둔치 쪽으로 물이 밀려가고 집 하나가 통째로 떠내려간다. 지붕 위에서 손이 흔들리지만 누구도 다가가지 못한다. 이렇게 위례 성이 허물어지고 있다. 왕조를 잇기 위한 심장실 봉인의 고육지책이 민초들의 피해를 몇 배나 가중시키고 있다. 병영의 보고가 들어온다. 성 안 상황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곧 이어 덧붙는다. 그러나 외곽의 피해는 손쓸 수 없을 만큼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고는 분리된다. 안정과 피해가 동시에 기록된다. 어느 쪽도 취소되지 않는다. 병력은 재배치되지만 일부는 끝내 움직이지 않는다.
각자에게 각자의 역할이 이미 부여된 다음이다. 궁에서도 같은 보고를 받는다. 기록과는 사실만 적는다. 누가 떠났는지는 쓰지 않는다. 심장실 봉인에 관한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역사는 그저 위례에서 웅진으로의 천도만을 간단히 기록할 것이었다. 그 사이 회랑의 발소리는 줄어들고 남은 대신들은 조용히 자리를 지킨다. 밤이 깊자 세찬 비가 잠시 멎었다. 물은 거센 흐름을 잠시 멈췄지만 사람들의 이동은 계속된다. 성 안에서는 횃불이 줄고 성 밖에서는 불빛이 흩어진다. 같은 시간 다른 방향의 움직임이 겹친다. 왕은 다시 창가에 선다. 불빛을 본다. 안쪽의 불빛은 모여 있고 바깥쪽의 불빛은 흩어져 있다. 이제 비상계획에 따른 인력들의 이동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이동은 없음을 동시에 확인한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왕이 떠나지 않고 남은 것이다. 원래 비상계획은 왕의 탈출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왕은 이를 어기고 남았다. 대홍수, 고구려의 침공 위협. 여기서 나는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것까지가 내가 짊어질 책임의 무게이다. 비상계획에 따라 탈출한 이들 중에는 왕이 믿을 만한 왕족들이 여럿 있었다. 그들이 현명하게 중지를 모아 역사를 이어주리라 믿었다. 이렇게 왕이 위례성에 남게 됨에 따라 비상계획이 원래 의도했던 천도는 분조로 성격이 바뀌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왕실을 둘로 나눈 것이었다. 이제 심장실 봉인이 완전히 닫힌다. 남은 자들은 남고 떠난 자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물은 갈라졌고 사람도 갈라졌다. 심장실 잠금으로 벌어진 시간은 그렇게 소모된다. 떠난 자들에게도 남은 자들에게도 오늘 하루는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다.